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장님 이제 얼마 전에 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주년 기념 행사 이제 마련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인상 깊은 말씀 중에 하나가 위대한 건 오해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이 한 말인데요. 우리 사회에 보면 오해받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는 오해받는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해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발명이라든가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늘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익숙해지려면 그때까지는 오해가 생기고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하면 새로운 일을 못하는 것이고 위대한 것이야말로 실제로 오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직접 이렇게 체득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더 와닿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맞아요. 에펠탑을 만드는 사람이 오해 안 받았겠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오해 안 받았습니까? 에디슨은 오해 안 받았나요? 아인슈타인은 오해 안 받았나요? 우리 시장님도 오해받아서 그걸 꾹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겸손함까지 네. 보여주시고 큰일 났네요. 팬이 오늘 많이 늘어났어요. 아이고. 첫 번째 오해를 그러면 이제 한번 짚어볼게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시장님이 그랬어요? 몰랐어요? 하실 수도 있고 아하 그거 하실 수도 있어요. 먼저 이제 세종보와 관련한 네. 문제인데 그 제가 도움 그 문제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도 좀 어떻게 좀 잘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어떻게 보세요? 최종으로 재가동돼야 됩니다. 네.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추어도 맞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 금강이 왜 금자, 비단금자를 썼냐면 호수같이 잔잔하게 찰랑찰랑 차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물결을 보고 옛날에 금강이라고 그랬대요. 네. 물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왜 안 흐르냐면 그 대청댐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대청댐을 막았기 때문에 상류에서 물을 가둬놔서 금강에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5천 년 동안 흘렀던 물이 댐 때문에 흐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굉장히 큰 거예요. 강에는 모름지기 물이 있어야 되고요. 네.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떤 이유로 나무가 없어지고 물이 없어졌다면 물을 채우고 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자연성의 저는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4대강 그러는데 이거는 4대강 계획이 아니에요. 2003년도에 세종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시의 사이즈는 그 물, 보유하는 물 수량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는 큰 강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직까지도 물은 못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 새로운 세종시를 만들 때 필요한 물을 금강에서 말하자면 보충하기 위해서 세종보를 막은 계획을 만들었던 겁니다. 호수공원이 인공으로 판 호수잖아요. 그 물 네. 어디서 갖고 오죠? 빗물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호수공원의 물이 계속 순환을 시켜줍니다. 네. 금강에서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금강 물이 없으면 어떻게 보충이 되겠어요? 그리고 제천이나 방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종보를 막아서 거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물을 막아서 찰랑찰랑한 그 금강을 유지시켜서 그 친수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 목적이 다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보는 가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완전히 이제 작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이미 오버됐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두 번째인가요? 아니요. 세 번째입니다. 벌써요? 옐로카드 셋. 네, 석장. 자, 오늘 레드카드는 벌칙은 뭘까요? 지금 바구니 갖고 오시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읽어주시죠. 운영지원과 20잔. 와우, 와. 일단 운영 지원과 축하합니다. 이 20잔 커피를 제가 그렇죠. 네, 네. 쏘는 건가요? 세종시의 운영 세종시 운영 지원과 아이스 커피로 시원하게. 아이 우리 직원들한테 사는 거야. 제가 네. 왜 안 사겠습니까? 네, 세종보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세종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과 관련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원래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잣대로 이걸 뭐 재단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자 이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오고 있고 천막 농성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님께서 좀 한번 직접 그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니, 못할 거 없죠. 그런데 이제 소통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죽어도 안 된다. 근데 저는 가정해야 된다. 절충점이 있다면 소통에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한없이 의견의 차이만 보이는 건 소통이 아니고요. 네. 나중에 더 골만 깊어질 우려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가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만 쓰신다면 저거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동을 하되 때로는 물을 가두고 때로는 홍수 조절을 위해서 열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당연히 지금 새 정부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게 높여졌다, 뉘어졌다 했어요. 그 수량이 많거나 내지는 수질 오염이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네. 흘려보낼 수 있도록 새 정부를 이렇게 뉘어줘요. 그리고 감을 때는 수질물을 높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를 해체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제가 요즘에 또 새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기후 변화가 너무 극심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 시민들께서나 일반 국민들은 자꾸만 호우, 홍수를 생각하는데 극심한 가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언제 극심한 가뭄가 올지 몰라요. 세종보라는 게 있어서 물을 담아둘 수 있다면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종보 자체는 해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물을 가두고 안 두고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운영의 문제죠. 근데 가둘래야 가둘 수도 없도록 시설을 파괴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론조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여론조사, 이제 언론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 세종 시민들께서도 약 80% 정도의 시민들께서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배적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네.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글쎄요,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네. 그래서 이제 질타를 좀 받으신 적이. 우리 국장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과 관련해서 예. 좀 부연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그게 왜 질타받을 일인가 생각을 해요. 그거는 상찬을 받을 일입니다. 칭찬을 받아야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아파트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이 정말 멋있어요. 그 멋있는 정원에서 본인들이 비용을 내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동호인 그룹에서 재능 기부를 해서 연주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저한테도 와서 색소폰 연주를 해달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색소폰 연주를 했는데 그게 왜 질타를 받아야 할 일일까요? 그 연주는 또 언제 그렇게 또 배워주셨어요? 저는 색소폰을 좀 오랫동안 연주를 했고요. 취미생활로. 그렇구나.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우리 마을 분들이 무슨 모임이 있거나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한테 색소폰을 연주해달라고 많이 와요. 요청도 오는데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그렇죠. 연습할 시간도 없고 네네. 그래서 못해들 따름이지. 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시민들께서 아 시장님이 우리 위해서 색소폰 한 곡 불어주시오 하는데 그걸 못해서 해야 되겠어요? 네. 그 색소폰 얘기가 나와서 네. 얘기인데요. 색소폰 부는 시장님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한 풍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 색소폰을 부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시장님 반대편에 서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세요. 색소폰을 도대체 왜 그렇게 자주 부는 거냐? 자, 단도직입 여쭙겠습니다. 왜 언제- 그렇게 색소폰을 부시는 거예요? 아니, 자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네. 제가 공식석상에서 색소폰을 올해 들어서 그때 처음 불었습니다. 언제 불었나요? 이것도 오해네요. 그것도 공식석상도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색소폰을 공식석상에서 불었던 게 두세 번 있는데요. 네. 작년에 복숭아 축제에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복숭아 축제에서 시장이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축제 기간이잖아요. 네. 거기에 마이크 대고 딱딱하게 인사말하기가 뭐해서 제가 인사말 대신 그 보랏빛 엽서
네. 색소폰으로 축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네. 한 곡 연주했습니다. 아. 그게 잘못됐나요? 그렇군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충남 부지사 이임할 때 네. 그때도 무슨 말을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마음을 담아서 색소폰으로 연주하겠다 해서 색소폰 이임사를 그때 굉장히 박수도 받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잘못된 것인가요? 아, 굉장히 네. 그 화답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를 하셨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는 해봅니다만.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보람동 대평동에서 네. 이 해바라기 축제를 했어요. 네네. 그때 동장이 와가지고 시의원하고 같이 두 분이 오셔서 시장님 제발 부탁인데 우리 동에서 색소폰 연주를 좀 한번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동에서 만약에 한다면 동마다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겠느냐. 그런데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부탁이라면 내가 못 부는 연주지만 하겠다. 아. 그렇게 색소폰 연주를 그때 한 두세 번 한 건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간절하게 다 부탁을 하셔야죠. 네, 그 뭐 그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비판적인 시각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색소폰 잘 불기로 유명합니다. 네. 그분은 대통령 선거 때도 색소폰을 불었고요. 아칸소 주라는 조그만 주에서 그 주민들하고 국민들하고 색소폰으로 자주 대화를 했어요. 네. 엄청난 박수를 받았고 그리고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의 색소폰은 지금도 박물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타 치고 색소폰 불면 개미와 배짱인가요? 언제 이 선을 넘을 수 있죠? 저는 오히려 그거야말로 멋있다. 우리는 앞으로 저런 행정가를 보고 싶다. 저런 정치인을 보고 싶다. 라는 측면의 그 시각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이유들이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 시간 자체가 소통을 위한 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오해는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와, 이렇게 물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갈증이 좀 해소가 되십니까? 그때 가든 파티 할 때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시고 환호하고 음악한 사람들끼리 사진 찍도 박수 치고 그랬거든요. 그게 왜 비난을 받고 그게 왜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뭐 시장님은 갈증을 푸셨지만 네. 아직 또 갈증을 못 푸는 일단은 한 장 받고 시작하시죠. 네, 네. 근데 이거 받는 받아도 건 예. 지금은 속이 기분이 시원하실 그럼- 거예요. 예, 아이 속이 후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한 잔 한 기억해 잔, 두세요. 아니 여기 이제 한 장 한 장 놔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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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네. 주민들이 원하면 색소폰은 계속 불 것이다. 저는 지난번에 요양원에 갔더니 네. 노인들께서 외로워하시는데 제가 색소폰을 불어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또 불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킬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고 그런 여유가 없어서 못 불어드릴지언정 주민들께서 간절히 시장님과 색소폰 연주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좀 상가했는데 자꾸만 그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나 더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최민호 시장표 소통 행보 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마을 회관에서 1박 하면서 네. 주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로 지역 현안을 이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 말씀 나누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나요?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것은 저와의 약속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그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낙선을 했지만 그때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마을에서 제가 제 이불을 싸가지고 가서 자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선을 하고 말았지만 네. 제가 마음속으로 지금은 내가 선거 운동으로 이분들하고 이렇게 1박 2일 하지만 이 1박 2일의 진솔한 마을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선거 운동가가 아니라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이분들하고 이런 모습을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에 옮기는 거고요. 네. 그분들하고 1박 2일 하면서 듣는 얘기가 굉장히 진솔한 얘기가 많아요. 네. 이제 이런 또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까칠하게 질문 드릴게요. 네. 자, 1박 2일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하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1박 2일을 시장님이 직접 마을에 관해서 잠을 잔다? 이건 대표적인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진 분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네. 짐작이 아니시라면 그거는 와서 보시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아실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요 오셔가지고 초반일부터 시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떤 할머니는 자기는 평생을 살았지만 군수 시장을 직접 보는 게 처음이다. 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는 저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우리가 멀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작은 이야기지만 듣다 보면 감동이 있는 얘기도 있고 네. 또 그 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시장이 그걸 안 하고 무슨 일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말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주실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린 기회를. 겁니다. 아 이거 전시행정이라고 아니, 하는 말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전시에 왜냐하면 이것도 드문 케이스잖아요. 색소봉 보는 시장님처럼 네.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이 마을에 처음일 관해서 거예요. 마을 주민들하고 팔을 예방이. 부딪히면서 잠을 잔다.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보여주기다. 이런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뭐 있었다면 오해는 또 글쎄요, 피하고 있는 뭐 거니까. 오해일지 진짜 해보셨던 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왜 그런가를 듣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짐작을 하셨다면 그거는 오해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죠. 뭐 이 자리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